백악관은 오늘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제금값이 3% 가까이 반등하고 뉴욕 증시 비트코인도 폭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세무 정보를 이민 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사상 최초 우주 정거장에 도착한 우주비행사 존 김의 특별한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 노숙자가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 여성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마흐무드 칼릴의 추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에 나선 중국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현지 시각 10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50% 상향 조정한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두 차례 걸쳐 총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34%의 상호 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어제 34%의 상호 관세를 50% 인상해 8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 20%의 보편 관세에 84%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에 총 104%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을 상대로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개최하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에 나선 중국에는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제외한 다른 75개국은 무역 장벽과 관세, 환율 등에 대한 해법에 나서기 위해 협상에 나서며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존경심과 협력의 자세가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75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제 금값이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비트코인도 폭발하면서 테슬라, 애플, 아이온큐, 리게티 등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는 한편 트럼프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게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오늘 오후 2시 23분 기준 온스당 3,059.76달러로 전장보다 2.6%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오늘 장중 온스당 3,098달러 선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3,079.4달러로 전장보다 89.2달러 상승했습니다. 그간 국제금값은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되찾으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 비트코인도 폭발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 튀어오른 4,608.4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 폭등한 5,456.90, 나스닥 종합지수는 1,857.06포인트 폭등한 1,724.97에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3% 이상 상승하며 8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같은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세무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90일 이상 체류한 오버스테이도 포함되면서 불법 체류 중인 납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직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 조사 대상인 이민자들에 한해 IRS로부터 세무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중에는 오버스테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이민자들도 포함됩니다. ICE는 정보 요청 시 납세자의 이름, 주소, 혐의 사항, 정보 요청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까지 협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IRS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동안 IRS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 왔습니다. 한편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없지만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 이들이 낸 세금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 이민옹호단체는 국세청의 결정이 이민자들을 은폐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으로 세금 신고를 기피할 경우 이는 공립학교, 의료, 재난구호기금을 위한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국세청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지구를 떠나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우주비행사 조니 킴의 특별한 이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조니 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영감의 원천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니 킴이 탑승한 우주선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뒤 약 3시간 만에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AP통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킴의 ISS 승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전하면서 그를 해군 소령이자 해군 조종사, 비행 군의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니 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니 킴은 인생의 절반 정도 시기에 아메리칸 드림을 3차례나 이뤘다며 그의 업적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영감의 원천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인 그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반은 농담으로 모든 아시아계 자녀의 악몽으로 두려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니 킴의 이력은 그가 나사의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 지원해 2020년 초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후보군 11명에 선발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종 선발팀 4명에는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LA의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 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해 다수의 군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의관이 되기 위해 2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해 UC 샌디에고와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으며 해군에서 조종사 훈련도 수료해 현재 해군 소령이자 해군 조종사 비행 군의관이기도 합니다. 조니 킴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12월 9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한 노숙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 다른 여성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미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맨해튼 소호거리 한복판에서 한 노숙자 남성이 25세 여성 메건 버글을 향해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깨진 병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전 가해 노숙자는 저 여자를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모퉁이를 지나가는 한 여성에게 병을 던진 후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서 지나가던 버글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버그는 연극의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일존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46세 흑인 남성 무슬림 브런스로 현재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채 정신감정을 명령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럼스는 뉴욕 5개 자치구에서 여러 차례 정서불안 행동을 보인 전력이 있으며 2022년에는 볼티모어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브럼스는 폭력 전과도 있는 상습 범죄자로 2019년 브루클린에서 13세 소년을 상대로 강도 사건을 저질렀고 2022년에는 비번 중이던 NYPD 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광대뼈를 골절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메건 버그의 아버지 조지 버그는 딸은 뉴욕에서 뮤지컬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딸은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버그는 애리조나 대학교와 퍼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으로 이주해 연극계에 종사해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법원은 마흐무드 칼릴의 추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칼릴의 체류와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법적 절차와 외교적 긴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미 커먼스 루이지애나 이민판사는 연방정부가 오늘 저녁까지 콜롬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청문회를 통해 칼릴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칼릴이 정당한 추방 대상이 아니라면 그를 계속 구금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며 판결 즉시 그를 석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30세인 칼릴은 지난 3월 뉴욕에서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학생조합에 따르면 칼릴은 미국 영주권자로 시리아 출신이며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칼릴은 베이루트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만삭인 칼릴의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칼릴 체포 및 구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칼릴 측 변호인은 칼릴을 붙잡아 구금하고 추방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칼릴을 향해 추방 명령이 내려진다면 미국은 절차적 정의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법체계의 근간인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전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부는 한국에서 출발해 애틀란타 핫필드 잭슨 공항에 도착한 강석하 씨를 전자기기에 아동 성관계 영상물을 담아 입국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강 씨는 방문 목적을 묻는 입국 심사관 질문에 업무를 위해 왔다고 답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요원은 강 씨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고 강 씨의 휴대폰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강 씨가 미성년자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영상과 사진을 타국으로 옮기거나 배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 의무화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발급자들을 위해 일부 지역 사무소들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취득 독려에 나섰습니다. DMB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한 뒤 현장 사무소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날짜에 맞춰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문 시 업로드한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리얼 아이디는 5월 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됩니다. 연방교통안정청은 앞서 본격적인 단속은 단계적으로 확대하지만 그 전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적어도 올 가을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교통부는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캐시오콜 뉴욕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교통부가 연방지원금 삭감을 빌미로 MTA를 압박했던 만큼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를 더 빨리 폐지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 당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 시행 첫 주에 새로운 1,885개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4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 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주택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규정은 부동산 소유주가 유기성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1에서 8세대 규모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 $25부터 시작하며 2차 위반 시에는 $50, 2차 위반 시에는 $100로 증가합니다. 9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의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100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200로 올라가며 추가 위반 시에는 $300가 부과됩니다. 돼지고기 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선정됐습니다. BBC 퓨처가 식품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1000개의 음식을 분석하고 건강식품 100개를 선정해 순위를 매긴 결과 돼지고기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완두콩, 토마토, 적양배추, 상추, 고등어, 고구마, 오렌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신체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뼈와 치아 형성,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D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 섭취량을 100에서 150g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